하고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10분간 붙잡고 있다가 영상을 삭제한 뒤 풀어주었으며 23시 59분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회 관계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379 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봉쇄에 실패하고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이 여단장으로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의 국회 진입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곽종군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00시 30분경 제1대대장 김영기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여 김영기는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고 00시 31분경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여 반효민과 병력들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습니다. 23시 50분경 국회 상황을 지켜보던 김용현은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 봉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병력을 보낼 것을 곽종군에게 지시하였고 곽종군은 즉시 국회에서 헬기를 복귀시켜 707 특임단 101명을 다시 국회로 보내 기존에 출동했던 96명과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현태의 707 특임단과 피고인 이상현의 제1공수여단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를 시도한 행위 태양입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 봉쇄가 어렵게 되자 대통령은 00시 31분경 곽종군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장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김용현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군은 00시 32분경에서 58분경 피고인 김현태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서 국회의원들 밖으로 끌어내라. 진입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고려하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00시 34분경부터 46분경 피고인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현태는 병력 18명과 국회의사당 5층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와 소총 총구를 이용해 유리창 2개를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후 3층 복도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오해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오해로를 찾지 못하였고 01시 03분경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차단 장치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고 케이블 타이와 소방호스로 시정을 시도하였으며 뒤이어 분전함에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상현은 00시 39분경부터 01시경까지 제1대대장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으로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를 못하도록 이라고 지시하여 제1대대 및 제2대대 병력 38명은 잠겨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 정문에 도착해서야 테러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그때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때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습니까? 봉쇄는 저희 주어진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그 명시된 임무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수행하고 나면 봉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지시가 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국회 내부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봉쇄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정문에서 들어갈 의도는 없었고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렬로 벽을 타면서 국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봉쇄하려고 한 방법 중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예. 봉쇄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봉쇄라는 거는 최초 계획한 거는 외곽에서 문을 다 잠그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정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밀어내고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듯이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문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3층으로 가고 4층으로 가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 임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문의 문만 봉쇄하면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명시된 과업은 그거였습니다. 봉쇄 후 확보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물 봉쇄만 생각했고, 왜냐면 저 들어가는 아시다시피 물론 뭐 다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한됐지만 뭐 10몇 명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정문으로만 가서 문을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정문의 문을 봉쇄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거 생각했다. 예, 봉쇄하고 나면 봉쇄하고 지시가 나면 있을 것이다. 내부의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예.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3층 가고 4층 가고 전기도 차단해보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을 제가 자의대로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층으로 가서 소화기 맞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소화기 맞고 추가 지시나 통화가 없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3층 가고 3층에서 그다음 통화를 사령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동선 자체가 정문을 가기 위한 동선이지 그 추가 지시 온 거는 3층에서 두 번째 소화기를 맞은 이후에 사령관 통화해서 사령관이 못 들어가겠냐. 그 정도까지 얘기했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 본회장이 할 얘기 없었습니다. 예. 피고인은 지금은 이제 곽정근이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네. 계엄 이후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약간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해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150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막아봐라. 결국 막으라고 하는 거는 인원을 막으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입장을 바뀐 건 아니고요. 저는 헌법재판소 증인 나가기 전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대면 설명하려고 했을 때도 저만 안 갔습니다. 국민의힘 강선현 의원님 전 여단장하고 저를 불렀을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도 만나지 않겠다 하는 스탠스로 탄핵 증인까지 갔고요. 기자회견 할 때는 저는 부하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제가 준비한 입장문만 읽고 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됐고 뭔가 하나를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시에 12월 3일과 4일 새벽에 있었던 현장의 기억과 복귀했을 때 여러 루트로 듣는 정보들 어디 사령부 어땠다 여단이 어땠다 이런 것들 언론에 나온 기사들 뭐 전부 다 내란이다 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거 복합된 정보가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제가 사후에 정리가 된 나름대로 12월 9일 기자회견 당시 기억은 현장 기억과 이후 기억과 나와서 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때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해왔고 그런 뉘앙스는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답을 한 것이지 제가 현장에 12월 3일과 4일 새벽에 그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정리하자면 12월 9일 기자들 인터뷰 과정에서 말했던 거는 기업이 혼선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비춰보면 피고인도 그렇고 피고인의 부하들도 국회에 진입하는 이런 명령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피해자인 양, 부당한 계엄에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양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반대로 계엄은 정당화했고 우리의 임무는 정당화했다라는 취지로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12월 9일 당시에는 제가 비상계엄 이후 복귀한 다음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요. 혼자서 언론만 보면서 부대원들하고 일부 들린 소문으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 간에 국방부 장관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지시했을까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많이 원망했고 왜냐하면 그 전에 12월 6일 날 곽정사령관 유튜브 가고 할 때 12월 6일 아침하고 이렇게 곽정사령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곽사령관이 장관 원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 때문에 지금 특전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조특위라든지 이후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일 술을 먹었고 비상계엄을 위해서 골프를 쳤고 그리고 노들섬에 사진 훈련했고 국정원과 백령도에서 비상계엄 관련된 훈련했다 등등 그리고 전날 부대원들 대기시켰고 혈서를 쓰고 유서를 썼다는 식으로 수없이 많은 사전 준비를 했다는 그 프레임식에 의한 가짜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대원들을 다 내란으로 다 감옥 간다는 압박이 있었고요. 그렇게 좀 왜곡된 잘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까지 갔고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많은 걸 이제 스스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틀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인데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의 합법적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군인이 만약에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할 때 델타 포스도 미국 군인들이 6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민주당에서
외국의 대통령을 잡아들이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 군인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묵묵히 따르는 것이고요. 6개월 동안 비밀리에 훈련하면서도 그게 새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군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와 장관이 지시했음에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란과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어보고 정리할게요. 지금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비상계엄은 합법적이므로 그에 따른 군인들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든 그거는 군인들 알 바가 아니다. 알바는 그 뜻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내란으로.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직현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사건 발생했던 계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현태 이자는 뭡니까? 지금 파면됐다고 아무리 백제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아니 세상에 내란이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벌써 감옥에서 구속수사를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는 인원인데 저렇게 내란 때 가장 돌격대장한 거 아닙니까? 예. 국회 장문을 깨고 들어와서 최정예 부대를 했고 실제 전기도 이자는 현장에도 꺾고. 있었죠? 네, 저 단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자가 실제 이렇게 거리를 할보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극우 세력 전환길과 같이 내란이 조작이 됐다. 윤석열이가 위대한 결정을 뭐 했다. 이것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교 출신으로서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노스러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지금 저걸 지켜보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병들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가뜩이나 계엄군 이런 것들로 명예가 실추됐는데 계엄군의 핵심이었던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내란이 무슨 뭐 조작됐다느니 뭐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근데 왜 이자를 구속을 안 하죠? 지금 파면됐으면 군인 신분이 아닌 겁니까? 네, 민간 신분이죠. 그러면은 빨리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란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바로 했어야죠. 바로 해서 실제 구속하고 군사법정에 세웠어야죠. 김현태가 누굽니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에 난입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다닐 사람이 따로 있고 들어가 있을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자가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선글라스 쓰고 전환길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막 무시가 돼도 괜찮은 겁니까? 이자는 움직이는 흉기입니다. 그 특임 여단에 대장을 했으면 이런 흉기를 그냥 돌아다니게 놔둔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내란에 주요하게 일을 했던 자를 그냥 놔둔다. 특검 맨 먼저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국회에선가 그 이야기 했죠.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 그 맨몸으로 총구를 막았었던 그 사진은 세계 언론에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겁도 없어요. 그런데 저걸 고도에 훈련된 뭐로 뭐 이렇게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이따 얘기를 하는데 또 고발까지 하셨어요. 안기령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가지고 잔다르크라고 마치 대단한 영웅처럼 홍보를 했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과정에서 총구를 잡았다고 하는 거짓으로 군의 명예와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저희 부대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을 강행했고 그리고 폭언 욕설을 통해서 부대원들에게 폭동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에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군을 지금 이 순간에도 모욕하고 능멸하는 건 본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군을 어렵게 만든 건 윤석열 씨이고요. 불법을 강행하도록 종용하고 불법을 시켜가지고 심지어 직위원 재판부도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야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안기령 부대변인이 그 총기를 탈취를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계엄 직후에는 눈물 흘리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불법이라는 거 본인이 알았는데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추하게 온 겁니까? 이 전환길 씨도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 정치하지